2023년 1월 3일입니다. 오늘 경찰의 별 경무관 22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총경에서 올라간 거죠. 절반 이상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네, 총경 중에 경찰 출신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물론 저는 적어도 총경부터 총경 이상은 반 이상은 다 옷 뺏겨 버려도 사실은 경찰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뭐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 있지만 만약에 제가 그럴 만한 힘이 생긴다고 하면은 군의 똥별들 그리고 경찰의 똥별이라고 하는 경무관 이상 가능하면 뭐 총경급까지 반 이상은 싹 다 날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검사들도 마찬가지죠. 검사들 너무 많습니다. 뭐 2,000명 넘다가 1,000명도 됩니다. 나머지는 수사관들이 하면 됩니다. 수사관들이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많다고 해서 잘 된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자, 경찰청에서는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22명을 했습니다. 뭐 김호승, 심한철, 뭐 김동건, 정창욱, 송영호, 박전 뭐 무슨 과장 이렇게 합니다. 홍보 담당 안보수사 과장.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얘들 경찰대 출신이 몇 명, 뭐 간부가 몇 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보다 다 어린 애들인데 뭐 어려도 나이가 더 많아도 뭐 전 존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 새끼들이라고 할 겁니다. 자, 얘들이 초급 간부 아니면 밑에서부터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공개해야지. 예? 그래야지 얘들이 제대로 승진을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누구누구 무슨 과장 어디 경찰서장이 경무관이 됐대요 라고 뭐 어쩌라고 예? 어쩌라고 쟤네들 저 새끼들 뭐 박수 쳐주라고 이게 언론이 할 일입니까? 예? 경찰청에서 그냥 써주는 대로 그냥 돌리는 게 할 일입니까? 애들 다 경력 세탁해낸 애들인데. 자, 예를 들면 김영기 경기 북부경찰청 고양경찰서장이 경무관으로 올랐었어요. 자, 얘가 이 김영기라는 애를 모릅니다. 어쨌든 얘는 A라는 애는 경위에서 무슨 과 아니면 어떤 형사에서 몇 년 있었고 거기서 어떤 성과를 냈는데 그 성과가 어떻고 뭐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그 다음에 경감 때 뭘 했고 어디 있었고 이런 것들 그때 징계는 어떻게 받았고 포상은 어떻게 받았고 적어도 이 정도를 공개해야 되는 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니 뭐 얘들이 무슨 총경회가 어디 올라가더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꼴값을 떠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면은 그래야지 적어도 형사나 수사나 예를 들면 힘든 파트에서 어렵게 올라간 애들이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대부분 다 뭐 비비고 뭐 위에 잘 보이고 뭐 좋은 정보나 경비나 뭐 이런 애들 좋은 인맥 잡아서 하는 애들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내는 기자 언론도 그렇지만은 이걸 이렇게 하는 경찰 애들도 같이 멀었습니다. 이거 다 목을 잘라 버려야 됩니다. 이거 사실 의미 없습니다. 경력 무슨 사건을 어떻게 했는데 네? 어떤 사건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어? 어느 쪽에 있었는데 뭘 했어? 최소 이 정도 기록도 없습니까? 네? 다 있죠.
그걸 공개하면 또 지랄을 할 겁니다. 대통령이나 경찰청이 인사권을 지랄한다는 꼴값 떨지 마십시오. 얘들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애들입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엄청나게 비싼 월급을 받고 권한도 막강합니다. 경무관 애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몰라야 됩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요? 언론이란 것들도 참 시답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거죠. 이런 걸 비판하라고 언론이 있는 거고, 이걸 바꾸라고 정치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제도를 바꿔서 적어도 장성, 경찰의 이런 경무관, 아니면 다른 검사들이 판사들, 판사는 저 서부 독립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했고 못했고 뭐 했는데 어떻게, 이 정도는 해야지 국민들이 신뢰를 하죠. 쟤들이 월급을 공짜로 안 처먹는구나.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 틀렸다면 말씀해 주세요. 대단한 제안인 양 중대선거구 웃기고 있는 소리입니다. 꼴값을 떠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놈들도 똑같은 놈들입니다. 왜? 거대 양당한테는 이 중대선거구가 오히려 양당 독식을 강화하죠. 소선구 제도 역시 양당 체제를 아주 견고하게 하지만은 중대선거구는 일본 같은 데 보십시오. 자, 즉 말하자면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되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보장하고 진짜 정당 명부와 관련된, 즉 말하자면 소수 정당한테도 진출할 수 있게, 다만 예를 들면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그리고 말하자면 거대 정당이 복수 공천을 할 경우 의석수 나눠 먹기로 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이름 있고 지금 이미 싹 장악하고 있는,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에서 3명, 4명을 뽑아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 그러면 소선구제 4개를 합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서로 이해가 맞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짬짬이 다 쓰레기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정치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든 국민의힘의 지금 집권당이든 다 똑같은 욕 처먹고 있는데, 대대손손 권력을 장악해서 서로 지들끼리 악마의 공생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 했어도 그렇게 서로 이제 위성정당 만들어서 짬짬이하고, 저도 반성을 합니다. 더불어시민당 했을 때 적어도 해야 된다고 저도 부안해동한 것 같아서, 그게 소위 말하는 그때 여당의 스피커들, 김어준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똑같이 떠들어대 갖고 더불어민주당 흔히 말하는 방어적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죠. 사실 그 방어적인 거에 위성정당 말고 정의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소수 정당들한테 줬다고 하면 욕도 안 먹고 아마 정권도 뺏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들이 뭘 잡았는지도 모르는 형태니까 어쨌든 그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중대선거구를 할 경우라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그 대폭 확대에 있어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되 위성정당이 불가능하게끔 하는 형태의 어떤 제한 정도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 이러기 위해서 민주적 비례대표 절차의 선출, 생각해 보시면은 정의당의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서의 진짜 개 같은 경우가 생기죠. 심상정이 똘마니들로 정의당의 비례대표 애들이 채워져 버리니까 결국 정의당 망한 게 왜 망한 겁니까? 지지 기반 애들을 자기 영향력으로 순번을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상정과 정의당 같이 망한 거죠. 결국은 그 지랄하고 있는 거고 거대 양당은 똑같은 짓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럴 때 비례대표의 의석을 확대하되 적어도 그 비례대표의 각 다양한 형태를 대표할 수 있는 10대, 20대, 그러니까 이를 대표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이 큰 돈 없이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민주적 비례대표 절차죠.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중대선거구든 지랄이든 소선구든 거대 정당의 독식을 막지 않으면 이게 윤석열이 됐다가 이재명이 됐다가 똑같습니다. 이게 그놈이 그놈이고 그 밥이 그 밥에 그 나물들이라는 하는 건 우리가 사실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국회 정개특위라고 하는 데서 또 이 똑같이 해서 지들끼리 나눠 처먹겠죠. 천벌을 맞을 겁니다. 이 나쁜 놈들. 민주당의 586 쓰레기들부터 시작해서 이 국민의힘에 뭐 같지도 않은 새끼들, 뭐 이 검찰당 나부랭이들 참 대한민국을 아주 박살내는데 아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참 어쨌든 흥신소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석준이한테 이 개인정보를 구청 공무원, 경찰 공무원 뭐 사실 이 사건은 수원에 있는 권성구청에서 개인정보를 빼갖고 판매했어요. 공무원하고 흥신소. 그래서 사실 이석준의 피해자들이 정보 유출돼갖고 참혹한 변을 당한 거 아닙니까? 엄정하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야죠. 공무원이든 흥신소업자든. 근데 그 정도 처벌할 수 하나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다른 애들 사회복지 공무원이든 이런 개인정보 피해자 보호 이런 게 너무 취약해요.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특수본, 경찰 특수본에서 어쨌든 지금 하려고 하는 짓거리는 뭡니까? 설전에 이태원 수사 마무리. 뭘 마무리해요? 뭐 했다고? 지금 구속 박희영이나 아니면 뭐 이임재나 몇 애들? 근데 그 구속돼 갖고 뭘 했습니까? 정작 필요한 자료들이 나왔나요? 오히려 국정조사 때 좀 일부 나오다가 국민의힘 놈들이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국정조사 판을 때려 엎었죠. 내일 뭐 증인 나온다고 하는데 특수원의 애들은 별로 할 생각도 없는 거고 수사할 생각도 없는 거고 대충 뭐 용산서장, 용산구청장이라든가 대충 그 정도 선에서 대충 뭐 이렇게 해고 말 거 우리가 뻔히 그 11월 달부터 예측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민이는 소환이나 했습니까? 예? 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이 경찰청장 소환이나 했습니까? 서울경찰청장은 한 번 소환했다, 두 번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가서 차 마시고 논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한 겁니까? 이런 애들한테 수사권을 주는 게 참 기가 막히죠. 검찰 놈들도 못 믿겠지만 이런 애들한테 이게 수사라고 그냥 아이고 꼴값을 떤 거죠.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지나가는 순경한테 해도 이 정도는 다행이겠다. 이기영이가 말하자면 이기영이 수사도 참 황당합니다.
같지도 않은 저 범죄 전문가라는 애들이 뭐 설레발치고 뭐 그랬지만 실제로 이기영이가 사이코패스가 맞습니까? 지금 하는 꼬락선일 보니까 택시기사 우발살인 정도로 끝나고 나머지는 증거가 없어요. 일일이 다 뭐 전화로 확인하고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수사를 초기에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해갖고 얘는 상습 만취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뛰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계속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영의 이거 말고도 상당히 황당한 건 이겁니다. 얘가요 수시로 상습 만취 운전을 하면서 계속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경찰을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청. 자 보시면 대리기사로 운전하면서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가족 생계 때문에 장년 감경. 그 뒤에 살인을 저질렀죠. 사실 또 여러 가지 혈중 알코올성 농도 0.109 만취. 근데 다시 의정부지법 고양시원은 집행유예 2년. 그래서 형이 무겁다? 감경. 아예 그냥 술 처먹고 운전을 하고 면허를 내주지. 판사 이 쓰레기들아. 예? 판사라는 것들도 참 이 쓰레기 같은 판사들이 이렇게 많아서 아주 그냥 술 처먹고 운전하는 놈한테 살인 면허를 줘라. 차라리 그게 낫다. 아이고 이런 뭐 저는 이런 표현을 쓰기 싫지만 이기영 같은 애들이 간땡이가 커져갖고 술을 상습적으로 처먹고 운전하다가 그냥 사람 죽일 생각 이게 사이코패스여서 그러는 거보다는 실제로 범죄가 축적되는 그게 더 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제도 시스템적인 걸 감추려고 사이코패스니 뭐 반사인격장애 이걸 치장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이른바 반사인격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들도 다뤄보고 그런 공부도 해봤지만은 실제로 이거를 너무 내가 뭣도 모르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그렇게 써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얘는 그냥 상습적 범죄자 아닙니까? 참.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다 마음에 안 드는지. 이경한테 살해당한 그리고 고통당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20대 초반부터 음주운전을 하고 뭐 했는데 처벌을 그냥 대충 또 풀어주고 또 대충 그걸 판단해서 엄중 처벌을 하든 교정 교화시키든 하라고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한심한 인간들. 자, 오늘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좀 불편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문을 갑자기 여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막 약국에서 감기약을 싹쓸이하고 막 그냥 쓸어 담는다고 막 별 설레발을 떠는데 실제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타이레놀은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 타이레놀은 상품명이지 그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는 약들은 꽤 있대요. 사실 그건 뭐 별거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나온 뭐 보따리성 사재기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막 뭐라고 설레발치고 그러는데
실제로 봐보니까 사재기나 보따리 생은 없어요. 실제로 이 약국에 있는 약사가 타이레놀을 가져간 애는 있어도 보따리상 정도가 없는데, 물품 부족도 그렇게 없는데. 네? 사실 저도 자주 가는 종로 5가에 있는 약국거리에서도 타이레놀은 구하기 힘듭니다. 저도 한두 개밖에 못 삽니다. 한 통 정도 가면. 근데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다른 감기약이라든가 그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럼 그런 보도를 한 언론 얘들은 도대체 뭘 보고 쓴 걸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제대로 된 기사를 쓴 게 아니라 대충 한두 개 해보고 그럴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는 걸 해갖고 쓱 쓴 거죠. 참 기레기 쓰레기들 참. 근데 이게 단순히 기레기들의 일탈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혹시라도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가수요를 올려갖고 그 가수요로 인해서 제약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서 무엇인가 조금 더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필요하거나 이런 비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막연한 반중 정서, 사실 이건 안 됩니다. 물론 중국이 공산주의 시스템이고 또 뭐 지금 비밀 경찰서 논란도 있고 그래서 일정 정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비밀 경찰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할 겁니다. 그리고 강제 송환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억압적으로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비밀 경찰서가 맞느냐? 그건 좀 논란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꼭 비밀 경찰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외교적으로 한번 경고를 줄 필요는 있다. 또 그 이상의 어떤 건 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외교적으로 충분히 물밑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 이걸 굳이 노출시켜서 외교관계 갈등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게 우리나라한테도 별로 국익에 좋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외교당국이라든가 치안당국은 냉정하고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죠. 냉정하되 엄정하게. 그리고 이런 쓰레기 언론들이나 이런 기레기 언론들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을 하되 이것처럼 말도 안 되게 있지도 않은 반중 보따리 상들의 어떤 사재기 같은 걸 해서 반중 경소를 아니래잖아요. 네? 종로의 그 약국거리에 사재기 보따리 상 1분 있어도 그게 구할 수 있대잖아요. 왜 그럼 선동을 합니까? 니들이 뭔데?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아니면 말고 툭 책임도 없고 의무감도 없는 그런 참 황당한 그런 게 무슨 언론이고 그런 게 무슨 겁니까? 자, 저는 참 요 건은 좀 황당했어요. 여러분, 아동 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 1년 이하 음란물 소지. 그런데 청소년 성보호의 법으로. 근데 여러분 요즘 이게 이제 음란물 성착취물이라는 것이 이 파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소지가 맞는데 문제는 요즘은 스트리밍이 되잖아요. 스트리밍 링크를 가지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소지입니까? 소지가 아닙니까? 분명히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클릭만 하면 볼 수 있죠. 물론 파일은 그것도 똑같이 클릭만 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스트리밍은 선이 잘리면은 그러니까 외부의 선이 그러니까 와이파이나 이런 게 선이 잘리면 못 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데 선이 잘릴 리가 있습니까? 와이파이 다 돼 있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럼 그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지냐 아니냐. 대법원은 무죄가 나왔어요. 즉 A라는 인간이 2020년 2월 아동 청소년 음란물 200여 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사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링크를 보관했어요. 그러니까
그 링크를 누르면 200개 정도가 저장된 텔레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접속 링크가 되는 거예요. 1심은 유죄. 2심은 이게 무죄예요. 이거 부분에서 사실 이 정보통신이나 IT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법이 만들어질 때의 물적인 대상에 대한 그 객관적인 층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것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법도 바꿔야죠. 스트리밍 링크도 역시 소지로 본다. 뭐 의율한다. 아니면 그건 아니다. 법이 잘 못 따라가죠. 조금 이건 분명한 입법의 미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뭐 대통령이 뭐 핵을 뭐 한국과 뭐 합동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미국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바이든은 아닌데? 핵무기를 가지고 개발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정치적이고 매우 민감한 문제인 거고, 엊그제 태안에 있는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체연료 위성 발사체를 쐈습니다. 그건 분명히 ICBM을 염두에 둔 겁니다. 뭐 당연히 뭐 불시 발사해갖고 4단까지 됐다고 하니까 군사용 위성 뭐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그거는 ICBM을 언제든지 거기에 핵을 얹어서 할 수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거를 의도한 거고 말을 하지 않지만 미국한테도 미국 애들이 한국에 이건 좀 찜찜할 수도 있고 외교적 군사적 모험주의로 가는 거는 저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지만은 걔네들은 어차피 그런 놈들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관리 그리고 시그널에 외교적 시그널이나 군사적 시그널에 정제된 것 그러면서도 사실은 전략 무기들을 확보하고 이런 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허세가 세고 펑이 세고 그것이 결국은 동맹과에서의 그런 균열이 될 수도 있는 좀 좋다 이 말이에요. 정제되고 정교하고 안정적이면서도 단호하고 확고한 이게 상충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